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체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 체질상 힘들다. 추위를 타는 것도 더위를 못 견디는 것도 소화력이 약한 것까지도 체질을 떠올립니다.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기질적인 부분들 역시 체질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주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체질의 의미에 이어서 오늘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질의 특징과 감별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 365 쿨 앤더 갱의 셀러브레이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의학으로 건강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체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체질별 특징과 체질을 우리 건강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체질이 갖는 의미부터 체질 감별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잠깐 요약하고 갈까요? 체질 감별법 3가지가 있었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질을 감별할 때는 이제 외형, 그러니까 체격이라든지 또는 뭐 상체가 어떤지 하체가 어떤지 이러한 체형의 그런 비교 또는 얼굴 형태가 어때서 뭐 그 형태가 좀 네모난지 또 어떻게 좀 갸름한지 또 약간 새 모양처럼 되어 있는지 굉장히 장군 같은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심성 변화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이 업무에 있어서의 태도나 이런 것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 누구는 예의를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이치를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득실을 더 중요시냐. 이러한 심성 변화들이 체질마다 좀 다르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병증이라고 하는 세 번째는 이제 쉽게 걸리는 이제 병의 증상, 뭐 대소변이 어떻고 땀을 흘리는 게 좋은지 이 사람에게는 뭐 변비가 오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체질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 체질이야기 하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장부의 크기가 다르고 그 크기에 따라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별하는데 이 각 체질들은 이 장부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심약하다, 감정에 뭐 간이 크다 이런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면에는 이게 심신의학, 현대로 얘기하면 심신의학과 연관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상의학이라는 게 모든 병이 원인이 마음에서도 올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체질이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그 중요하게 관여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은 병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장부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을 더 유질하게 할 수 있는 것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찾는 것이 이 사상의학의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체질이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이제 태음인들이 좀 많은 것으로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또 제일 좀 적은 부분들이 태양인들이 좀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 이제 어떤 논문들이나 이런 거에서 좀 찾아보면 태음인이 한 40%, 소양인들이 한 33%, 소음인들이 한 22%, 태음인들이 뭐 한 1, 2% 정도로 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있어서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동의수세보원에서도 태양인에 대한 언급들은 굉장히 적고 처방도 2가지밖에 나오진 않고 다른 체질들 이게 태음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서술돼 있고 제일 많은 또 병증이 있고 소양인, 소음인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이라든지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비교할 때에도 똑같은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체형이 바뀌었다. 옛날보다 당연히 키도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체형도 달라졌는데 이 사상 체질의학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형들 간의 이제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랐다 뚱뚱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뼈의 골격들이 어떠냐, 뼈의 골격이 어깨가 넓으냐 또는 골반이 넓으냐 이런 부분들이나 얼굴이 생겼을 때 이제 턱의 어떤 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틈실하느냐 또는 이제 코가 크냐 이런 것들처럼 그런 쪽으로 좀
전체적인 모양은 바뀌었더라도 그런 비율들은 또 이제 그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그 외국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이 뭐 서구화됐지만 딱 봐도 이거는 한국 사람 체형이구나 또는 한국 사람 또 외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참고를 해가면서 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양인은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소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새 조류와 같은 사람들 임기응변에 빠르고 굉장히 좀 날렵하고 뭔가 좀 신속하게 일을 처리를 하는 부분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체가 더 크고 하체가 더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체가 더 두꺼운 사람들이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심정에 있어서도 이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업무 처리도 굉장히 잘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따라서 일 처리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소탐 대실에서 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일을 좀 많이 벌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양인이 될 수도 있고 생긴 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도 발달하고 하체가 좀 얇고 그리고 얼굴도 좀 이제 그런 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해서 눈도 이제 새처럼 좀 매섭게 생긴 사람들이 소양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네요.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태음인은 어떻습니까? 네, 태음인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체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방형이라 그러죠. 사람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얼굴도 좀 네모나면서 좀 코도 좀 평평하고 얼굴 자체가 평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크고 또 신체로 봐도 약간 몸이 우리 정사각형처럼 생긴 사람들, 허리도 두껍고 엉덩이도 두껍고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네모나고 또 눈은 이제 뭐 소처럼 좀 크면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착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체형들이 태음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대 폐소하다고 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두루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저장하고 있는 그런 그 용량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잘 먹고 행정 업무나 이런 것도 세세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누구랑 약속한 것도 정말 잊지 않고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태음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다 잘 기억을 하고 자기 것만 찾는 그런 그 무력이 생기다 보면은 오히려 집착하거나 어떤 우리가 뭐 그 수집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태음인의 성향을 좀 가진 경우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들으면서 맞다 내가 그런데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음인의 외적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온순하고 얼굴도 좀 갸름하고 항상 소화도 약하면서 좀 창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눈도 좀 가늘게 되면서 좀 성격이 좀 약해 보이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하체는 좀 튼튼하고 엉덩이도 굉장히 튼튼해서 운동을 굉장히 잘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지심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도 많고 치밀하고 굉장히 구석구석 세밀한 것까지도 잘 이제 집중해서 파고드는데 이런 소음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걸 넓게 확장하기보다는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일을 할 때도 좀 잘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에서 대외 관계를 하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관계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체질을 생각하면요. 제 개인적으로도 업무 태도나 성격적인 부분을 체질에 대입해서 하면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업무와 관련되는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각 체질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각 체질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음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예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소양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예의가 없이 행동했지만 나는 이치에 맞게 행동한 거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둘이 또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소음인들은 이치에도 안 맞고 또는 예의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거야라고 하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각각의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그 체질이니까 저게 우선시돼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면은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사상의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 체질에 있어서는 말은 저렇게 시작했지만 예를 들면 소양이들은 굉장히 일을 벌리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벌렸을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좀 관찰하고 서로 도와주는 태음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둘이 맞췄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마무리까지 잘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꼼꼼하고 깊게 파고드는 소음인들이 또 같이 일을 했을 때에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넓히고 외연을 확장했는데 그 부분에서 깊이 있게 가면서 완벽함을 할 수 있는 게 또 소음인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업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똑같은 체질만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일을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이 꼬이거나 또는 숲을 못 보고 계속 나무만 파면서 서로 각자 깊이만 파다 보니까 정작 지금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각 체질의 성향들을 이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로 받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 서로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체질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역시 어느 체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특징들이 있는 거네요. 참 체질을 바꿀 순 없지만 이제 불균형을 조정하는 개선은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요. 체질적인 특징을 생각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아프거나 뭐가 병이 왔을 때 자기가 중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감정 변화에 따라서 병이 온다고 할 때 내가 화를 내다가도 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너무 슬퍼서 억울해서 병이 오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심지어 너무 뭐 신나서 막 좋아서 떠들고 하다가도 오히려 좀 병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결국 사무는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센스도 있고 임기응변에 잘하지만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의 사치스럽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탕한 생활들이 되는 남들이 보기엔 좀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나보다 더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소양이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태음인들은 오히려 너무 방대하고 오히려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일을 잘하고 욕심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식습관도 먹는 것도 뭐 굉장히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 탐욕이나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자꾸 머무르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기고 남한테 자기 것들을 이제 안 뺏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태음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굴 속에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꾸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는 거 주말 같은 때에도 가만히 집에 있어서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태음인들에게서는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또 이제 소음인들은 오히려 굉장히 작은 부분들 이런 거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조직화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혼자서 있으면서 오히려 소화력도 없고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소양인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가볍게 만나는 친구들을 자꾸 사귀면서 이런 범위들을 넓혀 나갔을 때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균형을 균형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증에 의한 감별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4가지 체질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소화부터 땀, 배뇨의 문제도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 사상학에서 태양인들은 이제 완실무병에서 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는 소변량도 많고 이러면은 좀 건강한 걸로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변비가 오는데 뭐 한 8일에서 9일, 일주일 이상 되면서 또 입에서 침이나 거품이 자주 나면 이제 큰 병이다. 그래서 뭐 얼격증이나 반위증이나 이런 그 병증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요. 소양인들은 이제 대변이 잘 통하면 또 건강하고 또 그래서 하루라도 대변을 못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얼굴도 좀 뜨거워지고 하면은 오히려 소양인들은 좀 병이 오는 거로 보고 네. 태음인들은 이제 땀을 잘 배출을 해야 돼서 항상 뭐 사우나라든 운동을 하든 해서 땀이 잘 나가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땀이 못 나가고 답답해지면 오히려 이제 병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설사까지 온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태음인들은 병이 오게 되는 거고 소음인들은 비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만 소화가 잘 되고 뭐 우리가 더부룩하다든지 뭐 체기만 없어도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소음인들이 이제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갑자기 원래 소음인들은 감기가 걸려도 그 땀이 많이 안 나야지 좀 좋은 건데 오히려 땀을 억지로 많이 빼거나 해서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서 설사도 하고 소변도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소음인들은 좀 병이 오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체질에 따라서 그 우리 대소변의 상태 또는 땀이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생리적인 증상들에 오는 변화들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외적인 부분과 심성 또 병증까지 체질 감별의 기준으로 설명되면 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음식입니다. 뭘 먹으면 좋고 피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도 체질별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상 체질은 자기가 강한 장부가 있고 약한 장부가 있다고 그거에 따라 체질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 이제 자기가 가장 강한 장부들은 조금 줄여주고 약한 장부를 보호해주는 음식들이 각 체질에는 가장 좋은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양인들은 주로 이제 확산을 하고 잘 열을 발산하고 항상 성격이 급한 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제 억제시켜주는 음식류, 좀 시원하거나 이러한 채소류나 또 이제 해물류 같은 것이 열을 식히고 좀 안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좀 좋으니까 채소류나 해물류들이 좀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이 있거나 자극이 강한 음식들, 예를 들면 맵고 짠 음식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열을 부추기고 굉장히 좀 몸에 속을 뜨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추 또 생강 마늘 또 너무 많거나 또는 닭고기로 뭐 닭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아침 치킨 먹고 뭐 삼계탕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것들이 좀 좋고요. 태음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렴하는 그런 성질들 너무 퍼뜨리는 것보다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이 싹 트고 이제 식물이 자라기 전까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콩 종류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매우면서 좀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라든지 또는 거꾸로 너무 어패류 우리가 뭐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태음인들이 또 먹을 때에는 오히려 좀 탈이 날 수 있어서 태음인들은 물론 건강할 때는 뭐 드셔도 좋지만 몸이 좀 안 좋으면은 바지락 칼국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개류나 이런 게 들어가고 또 밀가루가 또 많이 들어가고 태음인들은 좀 밀가루 자체가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뭔가 노폐물로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소음인들은 소화력도 약하고 좀 막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소화기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소음인들이 현미밥이나 어떤 잡곡류를 많이 먹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찹쌀이나 순수하게 백미 위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흰살 생선들이나 또는 우리 그 닭고기와 같은 이제 흰색을 가지고 있는 고기류들, 닭고기, 뭐 장어 이런 부분들이 좋고 이에 반해서 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름지는 돼지고기나 뭐 참외 수박이나 또는 뭐 너무 차가운 그런 밀가루 음식이나 또는 보리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소음인들이 먹고 좀 소화가 힘들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체질에 따라서 양인들은 좀 시원하면서 뭔가 차분해지는 음식들이 좋은 거고 음인들은 뭔가 좀 발산을 시키고 뭔가 좀 퍼뜨려줄 수 있는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체질별로 맞는 음식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기피하고 좋다고 해서 너무 치우쳐 드시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식을 하라는 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저희도 이제 체질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맞게 쓰는 이유는 각 체질마다 뭔가 나쁘거나 지금 몸 컨디션이 떨어졌다든지 네. 뭔가 질환이 좀 있거나 했을 때에는 그렇게 음식을 좀 가려보라는 쪽이지. 네. 내가 건강하고 아까 어떤 그 장부의 균형이 맞은 상태, 중용의 상태를 유지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닭고기가 주는 단백질 그렇죠. 또는 소고기가 주는 단백질, 돼지고기가 주는 단백질,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흡수를 시켜주는 모두 다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채소도 시원한 거나 또는 매운 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용량이나 적정한 양을 통해서는 다 균형 있게 먹는 거고 또 우리가 출산을 했다든지 또는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네. 여성 질환들에 있어서는 피를 보충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소고기, 빨간 육고기가 가장 우리 피를 잘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단백질이 되는데 나는 소고기가 맞지 않는 체질이니까 나는 그거 뭐 절대 먹으면 안 되라고 이런 편식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건강할 때는 골고루 드시다가 어떤 특정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좀 힘들 때에는 그 음식을 조금 피하거나 좀 줄여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핵심은 이러한 치료나 이런 균형들을 설명을 하는 거는 한약, 체질 한약을 써서 체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 과정에 있을 때 네. 한약을 드실 때는 특히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체질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각 체질에 따라서 소양이는 정말 좀 시원한 약 위주로 들어가는데 네. 약은 시원한 효능을 가진 약을 먹으면서 막 맵고 뜨거운 거 음식으로 해서 계속 많이 먹었다면은 그 약효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는 소음인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기운이 나는 약을 위주로 처방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정말 막 얼음을 막 계속 먹고 차가운 음식들 위주로만 먹는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그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약효와 조금 더 충돌이 돼서 뭐 좀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시기에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한약을 드실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계절별로도 체질별로 조심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각 체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봄은 목기가 왕성한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은 당연히 화기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봄의 목기는 이제 양인들이 좀 유리하죠. 네. 아무래도 열기가 막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인들은 겨울 동안 부족했던 양기를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 네. 좀 유리하지만 태음인, 소음인들은 오히려 좀 피로하거나 화병이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름이 되면 이제 소양이들이 좀 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취약하고 좀 그럴 수가 있고 네. 오히려 겨울 되면 이제 소음인은 조금 더 낫지만 태양인 소음인들은 좀 추위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맞다기보다는 약간 더 조심해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까지 체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체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체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떤 심정에 따라서 설명을 했더니 저거는 정말 내 체질이야라고 네. 딱 확증을 해버리시는데 사실은 체질을 진단하는 거는 심성뿐만 아니라 외형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정확한 거는 그 체질 한약 그냥 일반 한약이 아닌 체질 한약을 먹었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질을 판단할 때에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 체질을 하는 그런 한의사의 그런 진단을 통해서 또는 약 처방을 해서 약 반응을 봐가면서 정확히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질을 하면은 그런 음식들 아까 말씀 편식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체질은 타고났으니까 나는 평생 약하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체질이라는 습성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의 약한 점과 강한 점을 알아서 그 균형을 맞춰줬을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체질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생활 개선이나 음식 개선을 하면은 네. 사실은 소음인도 가장 태음인보다도 소양인보다 더 튼튼하고 더 확장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소양인도 오히려 보면 굉장히 더 꼼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태음인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마른 태음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체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체질은 자기가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이런 쪽에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체질에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저는 이게 급성적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특정 병증이 있을 때는 이제 병이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좀 오래 걸리거나 잘 낫지 않을 때 또는 이제 만성적인 질환으로 갔을 때에는 오히려 기본 치료를 하면서 오히려 같이 체질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같이 식생활이나 음식이나 또는 치료나 이런 거를 보완하면 되지 네. 결국은 이게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와 별개로 분리되고 모든 치료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어떤 이거와 상반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보완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만성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체질적인 부분이 심정적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심신의학이라고 하듯이 마음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의 또 원인을 찾고 또 보완하거나 건강을 찾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의학의 체질, 특히 오늘은 체질별 특징과 체질에 맞는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성신의 한 번만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